저희가 지난 시간에 엄청 힘들었어요. 이 영상을 찍는 자체가 저한테는 고통이었었는데 그게 우리 세금 보고하면 받게 되는 그 2장짜리 이 앞장 이거 1040 폼을 설명하는데 저 굉장히 무시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매년 받고 매년 그렇죠. 들여다보니까 뭐 별거 아니다 그랬다가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머리에 쥐나서. 박살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피곤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뒷페이지, 페이지 2를 설명하는데 약간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미숙이 언니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아무도 템포리를 설명해 주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피곤과 걱정을 무릅쓰고 1040 세컨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스 완전 신나서 하는데요. 자, 세컨 페이지 가기 전에 약간 좀 이렇게 한 번 더 리뷰를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치? 우리 Adjusted Gross Income 거기서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에서 우리가 끝난 줄 알았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 AGI가 나오면. 이게. 그리고 이제 왜 미숙이 언니가 그걸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 게 미숙이 언니가 플랜을 세우거나 아니면 보험을 할 때 항상 사람들한테 AGI를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AGI가 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주고 싶어서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원래는 MAGI를 물어보는데 그게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Modified Adjusted Income이라는 거를 알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번호 11번에 보니까 거기에 Adjusted Gross Income 해서 줄임말로 AGI가 딱 있습니다. 11번에. 그렇죠. 네. 이거가 웬만한 모든 그 무슨 보험을 비롯한 웬만한 것들에 이거 저기 FAFSA 할 때도 이거 그렇죠.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넘버가 중요해요. 그래서 Adjusted Gross Income이 뭐예요? 그럼 11 요걸 주시면 돼요. 누가 Adjusted Gross Income이 얼마예요? 그럼 요거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컴을 생각할 때 Gross Income 있고 Gross는 이제 전체다. 전체 인컴 거기서 뭔가 기본적인 거를 뺀 거 아직 디덕션 안 되고 그 외에 뭐 이제 그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펜션을 받았거나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받았거나 뭐 이런 걸 다 들어간 걸 해서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은 뭔가 어저스트가 된 거예요. 뭐가 더해주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컴은 되는데 텍스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인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6A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어마운트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받으면 그거를 텍스를 계산하는데 안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6A 있잖아요. 6A. 그게 토럴 금액인 거예요. 6A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그로스 어마운트잖아요. 그럼 이 사람 요거를 이제 뒤에서 다 계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인컴하고 이런 걸 다 봐가지고 taxable amount가 6B에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인컴이 엄청 많아요. 내가 은퇴했는데 그러면 85%까지가 taxable income이 되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그렇지. 그러면 그게 이제 6B에 들어가는 더해지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뭐냐면 특별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으시는 분은 85% 얘기하면 내가 받은 거에 85%를 돌려줘야 되냐고 물어봐요. Adjusted Gross Income은 중요하다. 중요하고 W2나 이렇게 Gross Income 외에 여기저기서 짜투리 뭐 잔챙이들 인컴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뭐 다 더해지는 은행 거죠. 이자도 있고 맞아, 뭐 기타 맞아. 등등이 있어. 그걸 다 더한 게 Adjusted Gross Income이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딱 받으시면 Adjusted Gross Income이 뭐예요? 저 넘버 11을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들어간 게 Deduction, Standard Deduction 뭐 이런 거 빠지고 다 빠지고 나서 15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10만 불 받는데 텍스 엄청 내요가 말이 좀 안 되겠죠. 10만 불 받으면 온갖 것이 빠지고 난 거가 지금 15불 taxable income인 거예요. 이제 텍스를 계산하기 위한 인컴으로 이제 그렇죠. taxable income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요 금액에다 이 taxable income을 베이시스로 해서 이제 그 우리 레이시 정해지. 그러니까 내가 받는 돈 전부가 다
텍스를 내야 하는 금액으로 잡히는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컨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나요? 따다다다다 네. 세컨 채널 드디어 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16번. 여기가 아까 우리가 taxable income이 15번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marginal tax bracket이 적용되는 거예요. 마지널 텍스 브라켓이 뭘까요? marginal tax bracket이 이제 우리가 tax bracket이 7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 얼마예요? 1,500불인가 뭐 얼마까지는 0%고 텍스를 안 물고 전혀. 그러니까 만 얼마부터 그 다음 티어로 가는 게 뭐 얼마지? 12% 처음에. 10%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티어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컴이 많아질수록 그죠? 그 내가 티어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언제 60만 불인가? 뭐 제가 좀 볼까요? 그걸 보면 그거 구글에다가 뭐 2021년 텍스 브라켓 마지노 텍스 이렇게 하면 브라켓 그냥 쫙 나오죠? 쫙 나오더라고.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그거대로 아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하이스트 그 텍스트 저기 마지널 브래킷이 얼마죠? 37%. 30%.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도 아까 소셜 시큐리티 그거랑 비슷하게 오해하는 것도요. 나는 인컴이 많기 때문에 텍스 브래킷이 37%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벌면은 그 중에 37만 불인 줄 아는 거죠. 37만 불을 내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지. 그것은 아니지. 아니죠. 오, 많이 내기는 많이 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 2022년도에 결혼해서 파일링을 하시는 분들이 메리드 조인트. 그렇지. 64만 7천 불 이상만 37%가 적용돼. 그러니까 그것이 넘는 금액에만 그게 37%의 텍스를 매기고 그렇죠. 그 밑에는 이제 브라켓에 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얼마 10%, 거기서 거기까지는 12%, 이게 그래서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해서 이제 텍스 금액이 정해지고 텍스 금액이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케줄 2 이런 게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16번에 왜 그 88144977이라는 또 다른 폼의 이름이 있는 거야? 여기에 8824라는 폼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또 필라웃을 해야 되는 거지. 필요하면 회계사가 이제 필라웃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 2가 이제 그러면 다 저 17번부터 쭉 가는 거 있잖아. 17번부터 24번까지 볼까요, 우리가? 24번이 토럴 텍스야. 그죠? 그러니까 텍스가 지금 텍스블 인컴에서 정해진 텍스가 16번에 들어가고 그 외에 뭐 더하고 빼는 것들이 저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그 19번에 근데 non-refundable child tax credit or credit for other dependents from schedule 8812 나오잖아요. 저거는 그게 좀 중요하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설명. 2021년도에는 non-refundable이라는 게 적용이 안 돼. 다 리펀드를 해줬어요. 그랬잖아. 그랬잖아. 2021년 6개월치 미리 주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 생각나. 3,600불, 뭐 3,000불 다 줬잖아. 그래서 저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2000. 근데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없어지는 거는 포인트가 어디가 오냐면 그 가정에 결혼한 사람들의 가정에 40만 불 이상 인컴이 되면. 그래서 그건 보통 적용이 안 되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그거 밑에 어디냐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적용이 돼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밑에 보시면 이제 나와. Earned Income Tax Credit 있죠. 지금 27번에 27번? 거기에 그런 것처럼 들어가요. 이제 그 Child Tax Credit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는 그 전 해에 적용됐던 것들. 그럼 19번은 2021년까지 적용된 거고 2021년에 아예 전혀 적용이 안 됐고 2022년에도 적용이 안 된다고 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컨펌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더하고 빼는 거 가지고 애들 그러면 우리가 토럴 텍스가 여기에 더해주고 빼는 이 많은 것들이 다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케어 토해내세요. 그런 것들. 아니면 더 받을 수 있어요. 받으세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알아? 그럼 계산을 하면 돼요. 아니,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오바마케어 있죠. 뭐 토해낸다. 나한테 뭐가 오나? 오죠. 1095A라는 폼이 1095가 와. 1095가 와서 거기에 얼마의 그 텍스 크레딧이 주어지는데 이 사람이 프리미엄으로 얼마를 썼다. 그래서 남는다 아니면 더 내야 된다. 와우.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더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24번에 이제 토럴 텍스가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 우리 25번부터는 뭐냐면 내가 낸 텍스. 그치.
없이. 그동안 냈던 거 위드홀드 해놨대. 위드홀드 했던 거. 그래서 Forms W2 있잖아. 지금 25번 A. 여기가 여러분들이 매달 페이책 받을 때마다 빠진 금액인 거예요. 그게 여기 더해지는 거지. 직장 생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작년에 나 텍스 더 냈어야 돼 뭐 이러면 이걸 올리면 된다는 뜻이 요거예요. 페이먼을 좀 미리 하세요. 미리 엑스트라 위드홀딩을 해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24번이 토를 내야 되는 텍스가 계산이 되고 거기 토를 텍스를 내야 되는데 2022년 동안 당신이 무슨 텍스를 위드홀드 했어요. 그걸 이제 다 빼는 거죠. 미리 내놨어요. 미리 내놨어요. 그리고 거기 W2가 빠지고 1099에서 미리 빼진 거 있어요. 그거. 그 외에 무슨 다른 폼들이 있어요. 그거. 그러면 2026번을 봐요. 26번을 보시면 2021 estimated tax payments and amount applied from your 2020 tax return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많은 경우에 2020년에 리펀드 받을 사람이잖아요. 2020년 텍스 보고할 때 그러니까 내가 텍스를 내야 된다고 아시는 분은 그 리펀드를 안 받고 그냥 적용해줘. 다음 해로 적용해줘.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지. 그리고 자기는 이것도 하잖아. estimated tax payment도 하잖아. 하지. 그러니까 그게 해야죠.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26번에. 그 에스티메이트 텍스 페이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W2를 통해서 위드홀딩 하는 것도 사실은 에스티메이트 텍스야. 사실은 내가 1년 동안 이만큼을 벌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A라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 한 달에 3,000불씩을 받아. 그러면 그 텍스 계산을 할 때 1년에 36,000불을 벌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지. 텍스 계산을 해서 빼놓는 거가 위드홀딩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내가 회사를 옮겼어. 그랬더니 거기서는 5,000불씩을 받게 됐어. 그러면은 6월 달부터 5,000불씩 받으면 그 회사에서는 5,000불씩 1년 동안 6만 불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6개월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대부분이 1년을 받게 되는 토를 금액에서 계산을 하잖아. 그렇게 텍스를 빼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6개월간은 3,000불씩 받았고 나머지 6개월간은 5,000불씩 받았으니까 전체 낸 텍스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예를 들은 경우는 돌려받게 될 되겠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게 위드홀딩 텍스니까 결국 에스티메이트에서 텍스를 내는 거지. W2를 받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내가 내는 세금은 에스티메이트 텍스예요. 그래서 연말에 12월 31일까지 번 돈을 전부 합쳐야 그게 진짜 내가 얼마를 번 거고 W2로 그동안 떼었던 게 남는 건지 더해지는 건지가 계산이 그렇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위드홀드 아니에요. 일단 먼저 내놓는 거지 지금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인플로이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다 가져가요. 그 26번에 이제 estimate tax에서 지난번에 조이스가 잠깐 설명 1099을 받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estimate tax를 낼 필요가 있다. 네네. 근데 왜 그런다는 걸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an amount applied from 2020부터 지금 이게 2021이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리턴 거로 해서 뭘 어플라이 한 거 그 관계가 조금 클리어하지 않아요? 않게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26번은 뭐냐면 이게 지금 2021년 텍스 폼이라 그래요. 근데 2022년 건 이제 나올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2022년 동안에 2022년 텍스 이어를 위해서 더 그 W2로 뺀 거 이런 거 말고 텍스를 더 낸 게 있어요. 미리 낸 텍스가 2021년 거 아니고 2022년 거 그렇지. 아니는 거예요? 네. 요 폼은 2021년 폼이라서 아직 그런데 2022년 폼이 안 나왔어요. 나왔어. 그냥 2021년으로 하자고요. 헷갈린데 언니 저 숫자 보면 헷갈린데. 오케이. 그러면 이거 지금. 지금이 this year가 2021년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번 해에 미리 텍스를 낸 게 있어요. 그게 estimated tax payment을 낸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작년 텍스 보고할 때 리펀드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안 리펀드를 받겠다고 안 받고 그냥 2021년 텍스로 넣어줘요. 그거 한 거. 그걸 오케이. 같이 더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회계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 냈어.
뭐가 저희는 필요하면은 언제 얼마를 냈어요가 필요해. 그러니까 보통 estimated tax는 보통 한꺼번에 안 내시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내가 작년에 텍스를 낼 때, 작년에도 역시 에스티메이트해서 텍스를 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텍스를 냈어. 그럼 재작년에 내가 텍스가 10만 불이 나왔는데 작년에 내가 장사가 좀 잘 될 것 같아 더. 그래서 매번 4만 불씩이나 띈 거야. 그러면 16만 불을 내는 거야.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됐어. 그래갖고 풀려봤지. 또 세금이 10만 불만 나온 거야.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16만 불을 내놨는데. 그러면은 올해 초에 16만 불 중에서 10만 불은 세금이 되고 6만 불 남은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에 그럼 그 6만 불을 올해 세금 내는 거를 미리 내놓는 에스티메이트 텍스로 정산을 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올해는 그래 내가 작년 재작년 보니까 10만 불 세금 냈으니까 올해도 10만 불만 그런 적립을 해놓겠다 그러면 6만 불은 이미 적립이 돼 있고 4만 불만 한 분기마다 1만 불씩 그렇지. 내놓으면 10만 불이 돼서 이제 올해 세금을 내년에 정산할 때 정산이 쉬워지는 거지. 그때는 이제 빼고 더하고 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왜 그 1099을 받는 사람들이 그 미리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내는 게 중요한가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맞나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에스코퍼레이션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W2를 주인도 받잖아요. 주인도 인플루이를 계산해서.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다 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W2를 받으니까 거기서 윗홀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는 벌써 거기서 윗홀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 W2로 받지 않는 다른 인컴들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디비던이나 이제 프로핏은 그렇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10만 불 낼 건데 여기서는 그냥 한 3만 불만 내놓고 나머지 7만 불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나 그런 분들 많이 알아. 근데 많아.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보면 7만 불 더 내야 되는 어디서 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왜냐면 7만 불을 현금으로 그럼.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고 세금은 방법이 없어요. 현금으로 내는 거 외에는 과부 달러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맞아요. 과부 달러빚을 낸다고. 그래서라도 내지 않으면 정부는 가차 없어요. 그냥 계속 이자, 뭐 페널티 난리치고 맨날 날라와요. 우리가 지금 세금 얘기를 할 때 이 세금에 대해서 메일을 받으신 거를 쓰레기라고 생각해도 CPA한테 갖다 주시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스캠이라고 생각돼도 CPA한테 갖다 주시고 판단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판단을. 정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밑에 이거 거버먼 아니야 라고 발견하셨으면 버려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잊지 마시고 다 모아뒀다가 근데 세금 이제 뭐 청구할 때. 1년에 한 번 회계사 만나면 그거 갖다 주기 힘드니까 그 이제 주변에 똑똑한 딸 아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우리 조이스한테 매달 페이해요. 그러니까 매달 페이하는 사람은 갖고 와도 된다. 근데 편해요.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할 때 찾아오면서 이 모든 걸 갖다 덤프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런 분들은 똑똑한 자녀분들이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가 어려운 매너를- 얘기했어. 아니야. 그 편지를 꼼꼼하게 자세히만 읽어봐도 그건 답은 나오는 건데 그냥 읽기조차도 시작하다가 말은 시작하다 말게 돼. 그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지금 세금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가 맞습니다. 흘러간 거는 아까 그 폼을 다 모아라 이럴 때 혹시라도 사기 당하실까봐 그렇죠.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는 포인트가 많은 게 다 그거로 다 가는 것 같아. 사기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네. 대부분은 그래 진짜.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자산을 모으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러다가는 자산을 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아는 게 힘이에요. 아,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인데? 못 산다 내가. 근데 아는 게 힘인데 그 힘을 act 해야 돼. act. You gotta use it, otherwise it doesn't do anything for you.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Estimated tax를 왜 냅니까? 뭐 한꺼번에 내면 되잖아요. 그거가 왜냐면 이제 제가 좀 밑에를 미리 좀 가면
그걸 하지 않으면 무슨 결과가 발생하냐면 여기 보이죠? 이자. amount you owe. 그죠? 어디 있어? estimated 38. 38번에 페널티. estimated tax penalty가 붙어. 벌금.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텍스 시스템은 pay as you go예요. 그러니까 IRS 입장은 뭐냐면 너 돈 벌었어 왜 나한테 안 내? 요거예요. Whether we like it or not, we don't like it. 근데 that's how they operate, right? 그러니까 내 돈 미리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은 순간에 내라는 거지. 버는 순간에 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 How do you know? 내가 디셈버에 벌었는지, 제니얼에 벌었는지, How do you know잖아요. 조지아는 그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they kind of spread it out. 그리고 나서 그걸 계산해.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작년 텍스 보고한 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떤 분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거를 계속 낸 거를 모르셨대. 페널티를 내신 거를. 그게 그냥 세금인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미리 내놓지 않으면 전체 1년치 내가 만약에 세금이 10만 불이 되면 10만 불이 1월부터 11월, 12월까지 계산이 쫙 돼서 뭐 1년에 만약에 한 달에 8천 불씩 버는 거다. 그러면은 계속 이자가 늘어납니다. 1월 달에 8천 불에 대한 세금 안 낸 게 2월부터 12월까지 계산되고 6월 달 거는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산이 돼서 페널티를 왕창 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자는 또 따로 되고 페널티 따로 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그죠?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냐면 예, 4월 15일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4월 15일까지 당신이 다 익스텐션을 파일링 했건 안 했건 4월 15일까지 당신 다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이자가 붙는 거야. 우리가 세금을 만약에 내가 갑자기 10만 불을 맞았어. 왜냐면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텍스도 안 내고 뭐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 냈지. 사업은 굴러가지만. 그래서 10만 불을 못 냈어. 그래서 4월 15일부터 연기를 하면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 뭘 연기해요? 그러니까 텍스 내는 걸, 세금을 내는 걸. 인스톨먼은 연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가 인트레스트나 그러니까 이자도 붙고 다 붙는데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어프로브를 받는 거예요. IRS에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폼 이름이 9465인가 뭐 이래. 그럼 텍스 보고를 할 때 나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를 하겠어요라고 그 폼을 작성해서 보내면 IRS가 그걸 어프로브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인스톨먼은 뭐냐면 내가 매달 잘라서 내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아예 나 한 6개월 뒤에 내겠어요. 이게 가능해? 6개월 뒤에 내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인스톨먼트 페이 하겠다고 셋업을 안 하고 텍스 보고하면서 내가 일정 금액을 내고 그냥 보고를 해. 그럼 IRS에서 편지를 보내요. 너 언제까지 돈 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 내던지 또 나눠서 내면 그걸 보내고 나면 또 보내. 그 편지 너무 겁나요. 왜냐면 뭐 you owe IRS this much 막 이러면서 만약에 안 내면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막 오잖아. 엄청나게 겁나요. 근데 IRS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겁날 필요 없는 거가 그래요? 그냥 they work with you. 감옥 가잖아. 아니,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더 aggressive한 state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they'll really come after you. 그리고 린도 굉장히 빨리 걸어. 캘리포니아는. 근데 이제 내가 조이스 얘기가 이건 알아들을 것 같아. IRS는 나를 감옥에 넣는 것보다 나한테 돈을 받는 게 나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워크 투게더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estimated tax를 내세요. 우리가 line 26를 다시 보면 estimated tax 냈어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는 거가 뭐냐면 크레딧 받을 게 더 있어요. 그죠? 크레딧이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 디덕션은 우리가 지금 다 어디로 들어갔어? 앞페이지. front page. front page deduction. 아까 그 12번부터. 그래서 쭉. 아하. 그거는 뭐야? taxable income을 줄여줬잖아. 그렇죠. 그지? 그런데 크레딧은 뭐예요? actual tax amount를 달러 for 달러 줄여주겠다는 거죠. 헐.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겠어요? 디덕션이 좋겠어요? 이게 좋아요. 맞아요. Very good. So 크레딧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Earned income credit은 뭐냐면 내가 일은 했는데 이건 earned income이 있어야 돼. 일을 했는데 인컴이 작아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 그치, 맞지. earned income이 아닌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주식 내니. 투자해서 버는 그건 돈이나 내지는 해당 렌털 인컴이나 그런 건 안 이런 돼. 건 안 된다 이거지. earned income이 뭐 57,000불인가 뭐 something above that amount. 어버브가 되면 네, 그게 돼야지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굿 뉴스는 뭐냐면 65세가 이상 된 사람도 해줄게요 하는 거가 바이든이 새로 내놓은 그거예요. 잠깐만 65세 이상이 돼서 만약에 리타이어 했으니까 언더 인컴이 없으면 적용 안 되지. 그거 무슨 근데 의미야? 65세가 넘어도 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저게 무슨 의미냐 이거지. 어차피 근로소득에서 한다면 그럼 그 전에는 안 옛날에는 해줬어? 안 해줬어. 나쁜 놈들인 거지 그게. 그렇지. 어. 지금 그렇다고 볼 수 디폴트 있지. 소용 없지 뭐. 근데 여기 27A, 그러니까 27C는 2019년가 한 건 작년에 좀 스페셜한 트리먼을 준 거예요. So it doesn't apply anymor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그다음에 여기 있죠. 28. Refundable child tax credit. 아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여기에는 이제 다 줄 거예요. 40만 불 이하의 인컴인 사람들은. 한 명이 얼마지? 이번에 내려가. 작년까지는 3,000불, 3,600불, 어. 이번에 2,000불, 뭐 2,000, something like that. 그래도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만약에 3만 불인 사람한테 애가 둘이라서 5천 불, 6천 불을 텍스를 3만 불 내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요. 아, 그래? 그러니까 you don't even worry about it. 그래? It doesn't apply to you. 나 그럼 얘를 좀 잘 낮춰서 들으려고 텍스를 10,000불을 낸다. 그 텍스를 10,000불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보통은- 3,000불에서 5,000불을 빼주면 엄청 빼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refundable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텍스가 0일 수 있겠지. 많은 그러니까 0이면 이 받을 게 refundable 없어. 이제 4,000불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 오히려 받아? 받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소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이 5,000불인 사람이 애가 셋이야. 음. 그러면 그 나머지는 받는다는 얘기네. 내가. 4,000불이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우와. 근데 좋은 나라야. 2021년도는 좀 굉장히 스페셜한 이었고 2020년도 좀 스페셜한 게 왜냐면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요. 근데 2022년에 이제 회계사분들이 계산을 해주겠지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refundable하고 non-refundable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refundable은 내가 텍스를 오후 전혀 하지 않아도 나한테 캐시를 준다는 뜻이지. 모든 크레딧이 여러분 넘버가 다 달라요. 아. 그리고 차일드도 몇 살이에요 따라 다 다르고.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산을 다 해봐야 돼요.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적용이 그런 게 된다는 있다. 있다. 이것만 알면 돼. 있다. 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이건 이제 educational 한 거죠, 그렇죠? 어. 1년, 그러니까 undergraduate에 속한 거지. 어. 네, 그거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 그 IRS federal side는 모든 크레딧이 다 없어져요. 돈을 많이 벌면. 근데 이거 그 얘기한 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자녀가 이미 다 신고를 자기가 뭐 6,000불, 10,000불 학교에서 일해서 벌으면 부모가 디펜던트로 할 수 없다. 부모가 디펜던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정확한 어마운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몇천 불 이상을 벌었으면 그 뭐 4,000불이고 금액이 있어. 그 이상을 벌면 자기가 텍스 보고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디펜던트로 24세까지 스튜던트고 풀타임 스튜던트이면 디펜던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 자기 건 따로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냐면 I'm a dependent of somebody else. 거기다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디펜던트로 그렇게 클레임을 하지 않고 자기가 싱글로 파일을 했다. 근데 자기가 아이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28살 먹었다. 근데 걔가 학자금을 자기가 냈어. 뭐 1년에 뭐 6,000불 내는 걸 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여기다가 막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돈을 별로 많이 벌지 않고 혹은 부모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인디펜던트 내가 그냥 텍스 보고를 하는 게 좋아요. 더 헷갈리는 거 뭔지 알아요? 오바마 케어는 또 26살. 26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26이라고. 26살인 줄 알았잖아. 내 책임 아님? 난 내 누구 책임이? 내 책임이. 근데 이게 계속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달라요 나이가. 그래서 각자 그때 텍스 보고 하실 때 이제 텍스 리턴을 준비하시는 분께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걸 다 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 33번에 뭘 적게 되냐면 total payments가 나오는 거예요. total payments가 뭐 크레딧하고 내가 텍스 페이먼 한 거 다 합친 거. 그죠? 그리고 나서는 if line, 그러니까 34를 보면 34번 보면 if line 33
33번이 24번보다 커요. which means 와. 내가 돈을 더 많이 냈어요. 토tal 텍스보다. 그럼 당연히 리펀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내가 낸 텍스보다 그 크레딧이 더 많으면 정부에서 나한테 주는 크레딧이 더 많으면이란 뜻이야. 그치? 그런 거 내지는 내가 너무 많이 페이했거나 뭐 그런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 내는 거고. 만약에 33번이 더 커요. 야. 그러면 이제 내야 되고 늦게 냈어요. 페널티. 아니 근데 거기 좋다. 내 뱅크 어카운트 넘버 넣어라 막 이런 거 나올 때 기분 좋겠다. 그치. 돌려준다고. 아.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받으면 제가 레커멘드 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받으면 이거를 이제 회계사가 회계사가?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회계사가 준비해 줬으면 여러분이 특별히 회계 사무실을 바꿨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름을 확인해야 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내 주소를 주소. 확인하고 그리고 내 디펜던트가 다 제대로 들어갔어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맞아요.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타이포라는 게 있잖아. 오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디펜던트는 그러지 않겠어. 나이에 따라서 돈 받는 게 다르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와, 굿 캐치. 나 오늘 그 정신 차리고 있어 지금. 퍼스트 페이지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건 피스 케이크야. 세컨드 페이지는. 그러니까. All prepared for the second page. 아, 그래가지고 thank 이제 you. 요거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IRS가 언제 여러분한테 오겠어요? 언제 오겠어? 내가 인컴을 들 보고하면 오겠어요? 비용을 들 보고하면 오겠어요? 수입. 수익. 인컴을 들 보고하면 비용 덜 와. 비고 하면 보감 좋아하겠지 IRS가.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가 굉장히 라지 걸 한 거야. IRS가 go after 하는 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라인 1이 중요해. 왜 라인 1이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wages하고 W2가 있잖아요. 이 W2가 이슈 된다는 거는 나한테도 받았지만 내 회사가 IRS에 직접 보고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IRS가 벌써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근데 얘가 보고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해줘. 그런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 그리고 1099이나 그러니까 W2에 또 텍스 아이디가 틀리거나 이름이 틀리면 와요 또. 나는 언니 이런 경우를 몇 번이나 봤어. 많이 그러니까 봤지 그 비즈니스. W2를 여러 군데서 받는다거나 1099를 여러 군데서 받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실수로 빠지는 수가 있으면 그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하나일 경우에도 어떻게 달라지지? 타이포가 당길 수 있어요. 타이포가.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무슨 이런 저 같은 경우에도 인베스트먼을 뭐 하는 분들은 W2가 무지하게 많이 오잖아. 그렇지. 그리고 1099도 무지하게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킵하셔야 돼요. 요새는 보내지 않는 1099도 많아요. 그래? 그냥 온라인에 해놓고 너 다운로드해. 아,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냥 다 그냥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쓰면은 거기에 다 디파짓 된 거를 다 수입으로 그냥 잡아서 그냥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099을 지금은 1099하고 W2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넘버를 더해 보셔야 돼요. W2도 회사를 막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더 해봐야 돼 넘버를. 그렇지. 1년에 서너 번 막 이제 회사를 옮겼다 이러면 되게 중요하네. 근데 내가 또 그 와중에 이사를 갔어. 그러면 받을 수 있지. 못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도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 그러면 이거를 인컴을 맞지 않으니까 이제 IRS에서 이렇게 그 뭐지 어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먼저 맞아야 되니까 넘버들이. 그게 first 관문인 거예요. IRS가 받은 이 정보들하고 이게 맞아야 돼. 이거보다 높으면 it's okay. 이거보다 낮아? 안 돼. You got a problem. You got a problem with that. 요 넘버를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IRS가 비교하고 또 이제 randomly도 하고 systematically 하는 것들이 있어. 랜덤도 있구나. 랜덤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생전 안 걸리는데 걸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니 그거지. 근데 IRS가 나 이런 말 하고 싶은데 털어서 뭐가 나올 사람을 털지 않겠어? 근데 그렇기도 하고 랜덤리 하는 것들이 있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그 외에 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캐피럴 게인인 거예요. 스케줄 D가 뭐냐면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분들. 그죠?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분들 여기가 들어갔는데 나 손해 봤는데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면 얘기를 할 만하지. 인베스트먼트라 하면 그러니까 뭐 스탁 반드 펀즈를 했는데 야, 올해는 꽤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라빈훗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맨날 뭐 많이 했는데 저번에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 뭐 트랜잭션이 뭐 30만 뭐 이렇게 하잖아. 실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엄청 사고 파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로스가 발생했는데. 아, 우리 퀘스천 하신 분이 250장 뭐 합쳐서 뭐 450장이라고. 그렇지. 그런 케이스가 여기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퀘스천 그 1099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그 캐피털 게인이나 그렇게 스페시파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된 걸 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 넣었으면 아무것도 마이너스가 안 없는 넣겠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뭔가 없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꼭 해야 된다. 확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확인은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알겠어요가 되면 사인을 하시고 알겠어요. 야.